검찰이 지난 2013년 삼성의 노조 파격 수사 지휘를 하면서 삼성그룹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5차례 수사 지휘 기간 내내 결국 삼성 면죄부 결론까지 갔습니다. 삼성이 과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벌인 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주체인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과거에 삼성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검찰과 노동부가 2013년에 이미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란 게 발견되면서 이미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대두가 된 건데요.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볼 텐데 어제 무산이 최종 결정된 개헌 얘기까지 함께 한번 질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연결하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3년에 이 삼성 노조와의 문건 공개한 게 심상정 전 대표셨던가요? 네, 그 당시에 S그룹 전략 문건 이것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수사가 시작되긴 했잖아요. 네. 많이 부실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 문건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하자마자 삼성경제연구소가 이것이 삼성인력개발원의 의뢰를 받아서 고위 임원 세미나용으로 만든 자료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네. 삼성그룹이 이제 공식 블로그에도 이것이 고위 임원 세미나 준비 자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4일 뒤에 삼성 측에서 이 말을 완전히 바꿨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건은 있는데 작성자는 없는 그런 문건이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부가 이 핵심 진술을 번복한 삼성 측의 말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예,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뭐 심증은 있더라도 확증이 없으니까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다 해서 피의자 조사도 안 된 거예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문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된 외장하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그룹 전략 문건은 노조가 생기면 이것을 와해하기 위한 매뉴얼인데 그렇죠. 삼성 에버랜드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이 매뉴얼에 따른 노조 탄압이 있었습니다. 노조 설립이 될 기미가 딱 보이자 회사 측에서 바로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선수를 치고 그다음에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CCTV를 설치해서 감시 사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에버랜드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부사장 그다음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사람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없었고 그렇죠.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인 조사만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 축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고 하는데 과연 증거를 찾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 맞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당시에? 검찰도? 네. 이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법경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서울청 수사팀에서 활동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근로감독관에게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감독관이나 노동청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단독적인 결정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실제 지휘 검사가 김병현 부장검사라고 해서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엑스파일요. 예, 검찰들에게 삼성이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면서 관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 노회찬 의원이 폭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검찰 주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없었고 오히려 노회찬 대표만 혐의를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휘했던 그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당시에 참석과 유착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노조 와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검을 해야 된다. 정의당은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삼성 특검이요? 네. 그때 당시에 수사 과정을 쭉 놓고 보면은 검찰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그 전례가 삼성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다 아시다시피 장충기 문자 등을 통해서 정관계 검찰 여러 과정에 삼성과의 어떤 유착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보낸 문자까지 드러났죠. 네, 판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고요. 특검은 이런 거 할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은 반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파리 잡자고 미사일 쏘는 거고요. 드루킹은 특검을 하려면은 이런 특검을 하면서 특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말고 삼성 특검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6.13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좀 동시 투표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이 됐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시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국민들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하자고 전수조사했을 때 100% 찬성이 나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6월 지방선거의 개헌을 함께 다루냐 안 다루냐가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 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0년 만에 다가온 개헌의 기회이기 때문에 6월 동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개헌 자체를 이제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정미 대표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짚어볼 것이 이제 9월에 국민투표를 그 개헌 사안만 놓고 하자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었고 사실상 그거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 1,200억 원이 든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하면 6월에 못하면 2020년 총선 때 해야 된다라는 게 여당의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6월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 사단이 났는데요. 맞아요. 총선은 또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여기와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또 연계시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반발이 저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반발했던 그분들이 2020년에 또 반발할 거다? 네. 총선에 영향 준다고 해서? 네. 그리고 그 9월 개헌은 자유한국당, 이번 동시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가능한 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의당은 6월 동시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그 변화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이 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해야 된다. 올해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지금 이정미 대표님. 네네. 청취자 박소영님, 오진성님 외에 여러분이 무슨 문자를 주셨냐면 어젯밤에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을 꼬박꼬박 당비로 상납을 하고 있다. 제목이 상납이라고 나서 지금 제가 상납이라고 읽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문자들 옵니다. 어제 MBN 보도는 한마디로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보도에서 문제 삼고 비교했던 이군원 의원이 보좌관에게서 의원 개인이 불법으로 갈취한 사건과 이것을 비교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 전당들은 당규에 따라서 당에 납부하는 직책 당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책 당비?
네, 그렇습니다. 예. 당규에 따라서 그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의당은 거대 정당들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작고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진보정당이 10수년간 모든 당원들은 1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내왔었고 예. 의원들과 사후구 보좌관들은 다른 당직자들에 비해서 높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들도 그러세요? 의원들은 매달 220만 원씩 내고 있고요. 당에다. 그렇게 매월 당비를 내고 있고 이것은 오랜 진보정당의 정신이었고 국회 안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보좌관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 당규에 이런 것이 있고 예. 당원이 돼야 되고 직책 당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고지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MBN에서 인터뷰가 나온 A 보좌진, B 보좌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말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당의 어떤 보좌진인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익명 인터뷰인데 지금 조사. 네. 근데 이분들은 좀 뭐 익명으로 내부 얘기니까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건 아닐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이 보도에 대한 예.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직책당비 자체에 대해서 예. 일단 왜곡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들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진보 정당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럼 수십 년 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의당 이전부터 계속? 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 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지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한 보좌진 분들이 누군지 좀 실명을 밝히고 앞뒤에 어떤 얘기했는지 전체를 좀 밝혀라.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얘기 자체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 예. 이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그 의견들을 인터뷰했는지에 대한 예, 맥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 보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